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유럽발 불안과 또 재정 위기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오늘 참 하락 장세로 다시 돌아섰는데요. 잘 달리던 전차 군단도 오늘 주춤합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에 머물다가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약보합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힘내서 베스트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37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매수가는 28,0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십니다 하셨는데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4%나 넘게 빠지면서 19,950원입니다.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 오늘장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업종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기계주라든가 철강주, 화학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반등세가 빠르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유럽 쪽에서의 정치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매도세가 현재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두산인프라코어 역시나 좀 그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좀 급락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4.5%. 19,950원 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다 아시겠지만 2만 원 선에 대한 지지 라인 형성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 두산인프라코어를 28,000원에 비중 약 20% 담으셨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50%, 즉 전체 물량의 10%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만 원 이탈 시에는 조금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그래서 한 18,500원대까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배제하면서 우선 매도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물량 갖고 계신 두산인프라코어 물량의 50%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 18,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단가 낮추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중국의 굴삭기 판매 부진 우려감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자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 시장의 급락세와 함께 동반 하락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 더 싼 가격에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비중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화입니다. 매수가가 29,5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하창봉 팀장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 요새 좀 야구만 잘하면 좋겠는데 야구도 조금 지지부진하죠. 국내 최고의 타자와 투수를 갖고 있는 팀이 안타깝습니다. 하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떠오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있었고 가장 그래도 먼저 떠오르는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이겠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그룹의 어떤 실질적인 지주회사인데 원래 석유화학 업황이 한 97% 갖고 있고 방산 원래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이쪽은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실적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케미칼 정도 이쪽 관련해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이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지주회사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보겠고요. 최근에 하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조회 공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우량 자회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 리조트하고 또 하나 테크엠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지분을 다 각각 50에서 48%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공시에서 요것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좋은 우량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주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유입 효과가 됐기 때문에 만약 매각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조금 단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5월 12일부터 여수 엑스포가 열리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여수 엑스포에 여러 시험관이나 전시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대형 구매 아마 63빌딩
그보다 한 4배 정도 크다 그러는데 아쿠아리움을 크게 건설했는데 그것이 하나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변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기업도 할 거는 다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전초 같은 경우 미국의 하나케미칼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연구소도 설립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그룹 자체가 석유화학 업황은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 모델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차트를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한번 이건 일봉이고요. 한 주봉 정도를 보면 역시나 2011년도 계속적으로 한 5만 원까지 가던 주가가 거의 속칭 반토막이 났죠. 3만 원까지 내려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 부문의 영업이익 실적 부진 우려가 쉽게 주가를 거의 50% 이상 반나반 효과가 나왔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월봉을 조금 본다 그러면 월봉은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확실하게 지금 한 25,000원 정도에서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도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강세장이라면 저는 뭐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종합주가지수도 1950선에서 약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같은 가격은 조금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29,000원 지지율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29,500원 정도 1차 매수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력을 만약에 되시고 가능성 을 열어둔다 했을 때는 약간 여기서 한 10%를 조금 더 양보해가지고 최소한 27,000원 정도 밑에 내려왔을 때 추가 10% 매수가 어떨까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오늘 매각 이슈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됐을 때는 올라갈 것이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래서 조회 공시 들어가고 나서 계획은 있으나 뭐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비중 10%만 좀 가져가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추가 매수 이력이 있을 때는 지금 가격에서 한 8%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2,000원 더 빠지는 27,000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학찬봉 팀장님은 하나 팬이신가요? 저는 롯데 팬입니다. 롯데 팬이시군요. 하나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길래 하나 팬이신 줄 알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2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이 현대중공업, 1등주 조선주 괜찮다고 추천받아 샀는데, 이거 매수가에 다시 올라올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33만 원에 비중이 반 이상 남으셨습니다. 60%인데요.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4% 넘게 빠지면서 26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받아주시죠. 삼성중공업과도 비교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두 종목을 비교해 드린다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은 좀 추세 하락,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급락세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박스권에서 시장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반등 강도는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두 종목의 같은 업종이지만 흐름은 상당히 좀 상반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조선업종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주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연말부터 그리고 올 초부터는 이 조선업종 단순히 덩치가 아니고 수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대장주의 역할이 지금은 조금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현대중공업의 차트 흐름 보시면은 뭐 여지없이 뭐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도 말부터는 좀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그런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 큰 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반대로 완만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락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조금 더 완만한 하락세가 상승세가 시작되었던 가격대 부분까지 조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 높겠지만은 그래서 한 24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선택이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선은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로 말씀드리면 우선 26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십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 갖고 있는 비중이 한 30% 정도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는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만약에 좀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이제 수주 모멘텀 현대중공업도 물론 좋지만은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대치가 조금만 작았지만은 그래도 완만한 그런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비중 축소 하셔갖고 한 24만 원대까지 내려가시는 거 염두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항상 대장주 반 1등이 전교 1등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2, 3등주도 갖고 있어도 든든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볼 텐데요. 이 하나하나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동양기전이고요. 매수가는 14,25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언제쯤 매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동양기전은 현재 13,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에는 조금 못 미치죠. 손절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동양 기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중형주라 봐야겠죠. 시가총액 4,300억이니까 중형주 중에는 상당히 견고한 회사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땐 이거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가면 윈도우 실린더, 윈도우 유압기를 해서 윈도우 모터죠. 현대차로 치면은 현대차 벨로스트, 기아차 모닝 정도의 이제 이 현대 동양 기전에 부품이 들어갈 것이고요. 물론 자동차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뭐 90% 이상이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고 한 5% 정도는 또 공작 기계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큰 회사 캐터필러라든지 볼보 같은 회사에 공작 기계도 제공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 주식은 자산 운용사들이 좀 좋아하는 주식 같습니다. 최근에도 자산 그 지분 매입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좀 갖고도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 UBS 자산 운용이라든지 뭐 알리안츠 자산 운용에서 이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 성장세가 동양기전의 가장 투자 메리트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14,000원 대비해서 소폭 내려간 거 있습니다만은 조금 저는 가져가란 말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매수되는 기간이 되겠죠.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양호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못 가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동양기전이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겁니다. 예.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모멘텀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상태는 지금 뭐 3월 달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죠. 급등한 이후에 지금 좀 쉬고 있다 그런 모습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고민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12,500원 조금 더 세밀하게 봤을 때는 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수는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수가 혹시라도 1950배트로 밀리게 되면은 이런 종목도 어쩔 수 없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보수적 가격은 사실 12,500원입니다. 근데 12,500원이라도 굳이 제가 보니까 손절 의견은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현재 상태는 조금 보유해 주시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요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적으로는 한 15,000원까지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시세 이후에 지금은 약간은 가격을 이렇게 다져가는 모습 누가 보더라도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조금 하방 지지력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조금 받쳐주고 어느 정도 분위기만 개선됐을 때는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조금 지켜보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손절하는 또 하거나 또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하거나 시청자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한숨을 쉬셔서 좀 걱정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현대건설 70%를 제가 사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건설을 70%에 혹시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4월에요? 예, 4월에. 예. 근데 실적 발표 그거 좀 좋게 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네. 좀 샀는데. 요즘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또 37만 1,500원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30%를. 네. 그래가지고 좀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되고 손질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우선 가장 중요한 매수가가 궁금한데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7만
9,400원에 70%. 네, 79,400원에 70% 현대건설을 예. 매수하셨는데 요즘 건설주가 참 좋지 않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71,500원에 또 이제 30%를 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물타기도 하셨는데 현재는 1% 넘게 빠지면서 68,900원. 참 걱정이 많으신데 건설주 그래도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또 수주 소식이나 다른 건설 업계가 좀 살아나면 건설주가 강한 업종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더 힘내시고 저희 끝까지 시청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저게 언제쯤이나 반등이 가능할까요? 몇 월 달에? 네, 반등도 여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운이 참 없으신데요.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현대건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네.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건설도 오늘 장에서 1.5% 하락 흐름 보이면서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악재가 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2012년도 시작되면서 역시나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던 것이 건설업종입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 대형주 중심으로 연초부터 한 2월 말까지 좀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였는데 1분기가 지나고 수주에 대한 그러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2012년도에 전망치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충족할지 오히려 안 좋아질지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좀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2012년도 목표 수주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강화 모멘텀이 사실 그동안 2011년도를 비롯한 연초까지도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역시나 글로벌 건설 업체들과의 경쟁 우려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겠고 차라리 뭐 건설업종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그룹적인 그러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물론 그러한 종목이지만은 그래도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안정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5월 10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닌데 5월 10일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서울시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DTI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개선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얼마만큼 시장에 먹힐지가 관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기대감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한 7만 1,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나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높아지고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거래소 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손절 가능성도 상당히 염두하셔야 되는데 손절가는 깊게 잡으시는 것보다 짧게 잡으셔갖고 한 6만 8,000원대 짧게 잡으셔갖고 이 가격 내려오면은 추세 하락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비중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외국인의 수급을 좀 유념 있게 보시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우시라는 전략 세우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네, 삼성 SDI를 네,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100%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네, 16만 4천 원에 했는데 네. 지금 많이 그래도 올라왔는데 예. 좀 더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네. 매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삼성 SDI는 뭐 차량용 관련 배터리 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익 보고 나오실 생각이신가요? 작년에 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더 이익 보이고 싶은 것 같으세요? 아니 그만 갖고 있고 싶어요. 아, 이제는 좀 매도해야 되나? 이 점을 좀 유념 있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창모 팀장님, 삼성 SDI 지금은 매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 작년에 사셔가지고 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 평당가 비슷한 수준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마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 SDI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지고 있고 삼성 SDI, 삼성전기, 테크윈, 제일모직 관련해서 관련 부품 소재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들이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그런 약간 학습 효과일까요? IT에 대해서 지금 뭐 약간 몰빵 투자, 투신해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다 보니까 13만 원 하던 SDI 주가가 급등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물론 2차 전지 뭐 관련 이야기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7월 1일 날 예상되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SLCD 합병 이슈죠. 삼성 이 SDI 같은 경우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을 한 15%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모바일 왜 이렇게 말이 어렵죠? 삼성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어떤 시타상 가치가 한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한 4조 원 이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SDI의 지분 가치가 폭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점에서 최근에 기관들이 상당히 좋은 러브콜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단히 짚어드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주도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현재 SDI라든지 삼성전기는 주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끊기지 않는 한 조금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보겠고요. 원래 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이 나오기 전에 삼성 SDI의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전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 가치를 조금 줬을 때는 목표가는 사실 20만 원이 넘겠죠. 근데 그거는 12개월 장밋빛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재 조금 전에 이제 주봉을 한번 살펴보셨는데, 주봉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최소한 한 18만에 대한 저항은 조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먼저 미리 앞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너무 뜨거운 이슈가 됐을 때는 잠깐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4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오른 거는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오늘 딱 17만 원 형성하고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한 17만 5천 원부터는 소폭에 갖고 있는 물량이 50% 정도는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량을 조금 줄이시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일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합니다. 동방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동방성장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자체 조사한 체감도 조사가 통합돼 산정됩니다. 이 중 체감도 조사는 동반위가 각 대기업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하나의 설문조사로 이번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두 평가를 합한 점수에 따라 56개 대기업은 우수와 양호, 보통, 개선 등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우수와 개선을 받은 기업은 6에서 7곳, 양호와 보통을 받은 업체는 20곳에서 23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5년간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수도권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물가를 고려한 실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조사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13%가량 올랐지만 수도권은 1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정책 효과가 편중되면서 주택시장 구조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는 6% 하락했지만 소형 아파트는 11% 상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이 정지된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 등에 대한 매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와 법률자문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예보는 해당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추가로 영업정지가 생기면 선정된 주관사와 법률자문사가 같은 용역 범위와 수수료로 용역을 맡는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한 요청서는 오늘 18일 마감됩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좌파 정당이 전 정권이 약속한 재정 긴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제2당이 된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파라스 대표가 긴축 정책은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곧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프라스 대표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에게 이런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그리스 국민이 지난 정권이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약속한 긴축 정책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자는 선거에 앞서 긴축 재정과 재정 적자 감축을 중단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유럽연합과 구제금융에 대한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투자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